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다음 주에도 일반 공모주 청약은 딱 한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M디바이스입니다.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M디바이스는 반도체 스토리지 전문 기업입니다. 대용량 저장 장치인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것을 설계하고 제조하는데요. SSD란 무엇이냐? 데이터 저장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쓰였는데 이제는 SSD로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요, 개인 PC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백업하는 역할로 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림에서 LP판처럼 생긴 동그란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PC를 부팅하면 윙하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게 아마 HDD 때문인 것 같아요. 이 HDD는 물리적 움직임에 의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읽기, 쓰기,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리고 움직이는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이나 진동에 취약하고 소음과 발열의 문제도 있습니다. 반면에 SSD는 플래시 메모리라는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와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모터가 없으니까 소음도 발생하지 않고 소비 전력과 발열도 적다고 하고요. 움직이는 부품이 없으니까 외부 충격으로부터 손상될 가능성도 낮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SSD로 대체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AI, 클라우드, 5G,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SSD는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SD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데이터의 저장을 담당하는 낸드 플래시와 D램, 그리고 컨트롤러라는 게 같이 부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IPO계의 흑역사 파드 기억하시죠? 파드가 이 중에서 컨트롤러 설계에 주력을 하는 회사였고요. M디바이스는 낸드, D램, 컨트롤러를 다른 데로부터 받아서 전체적으로 SSD를 설계하고 제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SD 제조업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합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를 바탕으로 해서 자사 SSD 제품을 직접 생산 및 판매하는 거고요. M디바이스 같은 독립 SSD 업체들은 IDM으로부터 낸드를 구입을 해서 SSD를 최종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합니다. M디바이스가 제조하는 SSD는 기업용 SSD, 소비자용 SSD, BGA SSD로 구분이 되는데 기업용 SSD는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용 SSD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등에 쓰입니다. BGA SSD는 로봇, 의료, 자동차 또는 기타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BGA SSD는 무엇이냐? PCB 기판 위에 낸드, D램, 컨트롤러가 탑재되는 일반 SSD하고는 다르게 PCB 기판이 없이 하나의 패키지에 낸드, D램, 컨트롤러가 모두 탑재된 초소형 SSD를 얘기합니다. 회사가 2017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대요. 자, 근데요. 각 제품군별로 경쟁 현황을 보면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기업용 SSD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까지 탑5 낸드 제조사들이 점유율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용 SSD 시장에서 M디바이스도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1%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 M디바이스를 포함한 독립 SSD 업체들은 그래서 주로 소비자용 SSD 또는 산업용 SSD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M디바이스는 기업용 SSD 쪽으로 포지션을 좀 잡고 이 분야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기업용 SSD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칭화 유니그룹의 계열사인 H사로 23년 12월부터 기업용 SSD를 지속 공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대만과 중국의 합작 회사인 B사에도 기업용 SSD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기준 중국 매출 비중이 82.5%, 24년 3분기에는 95.7%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H사에서만 302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어요. 총 매출의 83.78%를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 매출처 편중 위험도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따른 대중국 수출 규제 리스크가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 대표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낸드 시장이라며 그중에 특히 7나노 제품군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낸드는 그보다 훨씬 높은 10나노에서 20나노 이상의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M디바이스는 그 제재 대상에 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불확실성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측은 당분간은 중국 위주로 기업용 SSD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SSD 고도화와 함께 하이브리드 본딩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HBM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HBM의 성공 비결은 메모리 반도체의 적층을 통한 집적화, 그리고 메모리, 로직, 센서 등등의 이종 개체 간의 통합,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인 거고요.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칩과 칩을 범프 없이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화, 고집적화, AI 반도체 구현에는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어요. 올해 회사가 하이브리드 본딩 공법의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사업부를 본격적으로 따로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럼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도 사태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21년부터 23년까지 꾸준히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주력으로 하던 PCB 사업부를 매각했고 22년부터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도 360억 원까지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8억 원, 흑자로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11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해줬어요. 앞으로 중국 납품건들이 잘 유지되고 고객사를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적자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익 미실현 상장 트랙을 밟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어요. 3개월짜리입니다. 요즘에 막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종목들은 다 하나같이 환매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만큼 가격이 빠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딱히 메리트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는 거긴 하죠. 자,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대만 소재의 이노디스크와 트랜센드를 선정했습니다. 소비자용 SSD, 그리고 인베디드 SSD 이런 거 영위하는 기업들이긴 한데 왜 해외 기업만 선정을 했을까요?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들도 SSD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지만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낮고 그리고 이 회사들은 규모가 너무 크고 다른 SSD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SSD 부품과 소재, 테스트, 검사 장비, 패키징 가공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SSD 완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M디바이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봤네요. 자, 우선은 넘어가서 비교 기업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의 평균 PER은 15.95배. 국내 다른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 높진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봤습니다. 자,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는 25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을 했어요. 113억 원을 20% 할인율로 땡겨서 약 94억 원을 적용을 했네요. 회사 측이 제시한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24년 3분기까지는 당기순이익 11억 원인데 24년에는 총 33억 원, 25년에는 113억 원까지 급격히 늘어난다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달성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중국 고객사들 위주의 매출 추정이라서 파도 사태를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25년 추정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가액은 13,942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48.36%에서 40.11% 적용. 할인율이 좀 높긴 하죠. 그래서 고평가 논란을 좀 잠재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밴드는 7,200원에서 8,350원을 제시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밸류가 고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고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가격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기는 했죠.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366.65 대 1, 1896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공모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게 계산이 된 거고요. 기관 참여 건수는 대진 첨단 소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2,000건을 넘기진 못했고요. 자,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는 7,200원에서 8,350원이었죠. 대부분이 상단 이상에 분포하고 있긴 합니다. 하단에 참여한 기관이 41개가 있었는데 비율상으로는 높지는 않죠.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8,35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은 건수 기준 3.96%, 수량 기준으로는 4.90%, 아주 낮은 수준까지는 아니네요.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과 좋음의 사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확정 공모가 기준 공모 개요 체크해 볼게요. 공모 금액은 약 105억 원, 시가총액은 약 882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소형 IPO고요. 청약은 24일부터 25일까지, 환불은 이틀 걸리고 상장은 3월 7일 단독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는 20주예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10%를 배정했는데 약 10.5억 원 규모고요. 근데 이 회사 직원이 1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직원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752만 원 정도입니다.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보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53.06%는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니까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죠. 금액으로는 약 468억 원. 아주 무겁진 않은데 또 기존 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79.78%나 돼요. 거의 80%. 게다가 문제는 전문 투자자나 벤처금융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거의 기타 개인 주주들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장일에 엄청나게 던져버릴 것 같은 그런 리스크가 존재해요. 우선은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 봤을 때 발행가액이 5,000원, 7,500원, 6,000원 정도. 그래서 공모가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나 주관사인 삼성증권도 6,000원에 16만 6,66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상단 확정은 사실 주관사 입장에서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장외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실제적인 체결 내역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호가 기준 계산된 기준가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최저가는 7,100원, 최고가는 11,900원, 8,000원 위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건 올해고요. 10,000원이 넘어간 거는 요즘에 신규주들 상장일 성과가 잘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적정 주가를 나타내는 건 절대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건 장외에서도 공모가 아래에서의 뭔가 추정되는 거래들은 있었을 것이다. 결국에 MD바이스는 기존 주주의 리스크가 최근에 어떤 다른 종목 대비해서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좀 있을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내 맘대로 주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보수적인 시나리오 기준의 25년 추정치와 비교 기업의 평균퍼를 적용을 해보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4,654원, 공모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 나와버리고요. 다만 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약 14,213원, 공모가보다는 70% 정도 높은 주가가 산출이 됩니다. IST는 중립 시나리오 기준의 가격 근처까지 올라줬던 기억이 나는데 MD바이스는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러면 중립 시나리오의 달성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따져봐야겠죠. 중립 시나리오 기준의 매출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업 파트너사 C사의 양산 물량 수주 확률을 100%로 잡았고요. 서버업체 B사의 수주 확률은 70%로 예측을 해놨네요. 중국 국영기업 Z사는 MOU 체결 단계라서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가능성을 0%로 뒀고요. 자, 영업 파트너사 C사는 중국 H사양 물량인데요. 작년부터 이미 제시한 수량을 계속해서 회사가 충족해주고 있던 상황이라서 올해도 이미 그 납품 물량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을 매우 높게 잡아놓은 것이고, 서버업체 B사는 24년 12월에 시제품을 납품 완료한 상태고, 그래서 25년 상반기부터는 양산 물량 납품이 예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수주 현황을 보더라도 H사와 B사와는 25년, 26년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주 잔고도 H사 25년에 490억 원, B사는 25년에 330억 원가량 쌓여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중립 시나리오의 달성 가능성이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MD바이스는 유통가는 금액은 딱히 가볍진 않습니다. 468억 원. 근데 시가총액은 800억 원대로 소형 사이즈이긴 한 거고요.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고 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적자 지속 기업인데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됐고 무엇보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은 데다가 거의 다 개인 주주들이기도 하고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온 개인과 기관들이 많다라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조건, 안 되는 조건 지금 모두 가지고 있어서요. 대진 첨단 소재보다는 훨씬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좋은 상황이고 10,000원 미만의 아주 고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어서 환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소 부담을 내려놓고 참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겠습니다. 삼성에 31만 5천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15만 7,500주고요. 수수료는 2,000원이죠. 온라인 등급은 7,500주가 한도입니다. 증거금으로 3,131만 2,500원. 어차피 한도가 아주 높지 않아서 부담이 좀 덜할 것 같긴 하네요. 최소는 20주입니다. 증거금 83,500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균등 정도만 예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주관한 PI 청약 건수가 10만 7,984건 들어왔었거든요. 요즘에 근데 기본 청약 건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13만 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1.21주, 한 주 또는 낮은 확률의 2주까지 생각은 하고 있어요. 8,350원짜리라서 균등만 해서는 큰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1일차 상황을 보면서 예상 경쟁률과 기대 수익은 그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위너스와 LK캠 상장 라이브 때 다시 만나요. 안녕.